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살이 된 박진수라고 합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운 홀아버지죠. 다행히 애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먼저 떠난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면 그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싶어요. 저희 애들 나이가 30을 훌쩍 넘었지만 제 눈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60을 넘어서도 자식 문제로 골치가 아픈 아버지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26살 때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체육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였는데 첫 출근 날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 옆자리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순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학생들 숙제를 열심히 체크하시는 모습이 너무 성실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순희 선생님이 말을 걸어오셨죠. 선생님, 혼자 드세요. 처음 오셨는데 낯설지 않으세요? 아, 네.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학생들 이름도 아직 다 못 외웠고요.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도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젊고 멋있는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방과 후엔 같이 퇴근하기도 했어요. 순희 선생님은 참 꼼꼼한 분이었어요. 학생들 하나하나 신경 쓰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순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순희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도 사실 박 선생님 좋아했어요. 네, 사귀어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고 2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맞벌이 교사 부부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교사라 방학도 같이 있고 퇴근 시간도 비슷해서 참 좋았어요. 결혼 2년 차에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났고 그 후로 3년 터울로 둘째 민석이 그리고 막내딸 지은이까지 낳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이었지만 절대 공부만 강요하지 않았죠.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공부 1등 하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보다 사람됨이 중요해요. 착하게 자라는 게 제일이에요.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성격이 참 곧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주말이 되면 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곤 했어요. 체육교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죠. 아빠, 저 공 찰 줄 알아요. 봐봐요. 우리 민준이가 공도 찰 줄 아네. 아빠한테 패스해봐. 아빠, 나도 같이 놀자. 지은아, 넌 아직 어려서 축구는 어려워. 아빠가 그네 태워줄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이래요. 그것도 3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직 42밖에 안 된 아내가 암이라니요. 더군다나 애들이 아직 어린데요. 괜찮아. 요즘은 암도 잘 고친다잖아. 우리 힘내자.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하지만 암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저는 학교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간호를 했죠.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큰아들 민준이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겨우 16살인 아이가 동생들 밥 차려주고 재우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짠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애들 다 키우지 못하고 먼저 가서 당신만 믿어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공부보다 사람됨을 가르쳐 주세요. 장례식장에서 전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울지도 못하고 동생들을 꼭 안고 있었고, 둘째 민석이와 막내 지은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하는 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새 아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습니다. 진수야, 혼자 애들 새 키우기 힘들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게 어때?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애들이 성인 될 때까지는 혼자 키울 거야. 순이한테 약속했어. 내가 엄마 목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차려줬어요. 도시락도 3개 싸야 했죠. 처음엔 서툴러서 계란 프라이도 까맣게 태우고 밥도 서리키곤 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짜요. 그래. 아빠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간단한 반찬이라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나면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했어요. 체육교사라 수학이나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죠.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어요. 잠자리에 들면 자정이 훌쩍 넘곤 했습니다. 다음 날 또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전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민준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크면 돼. 아빠, 전 공부는 잘 못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게요.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둘째 민석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크면 아빠 도와드릴게요. 아빠, 고생 덜 시켜드릴게요. 엄마 대신 제가 아빠 챙겨드릴게요. 막내 지은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 선생님이었잖아요. 저도 선생님 될래요. 엄마처럼 착한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자랑스럽게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요. 전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말해줘서 아빠가 힘이 난다. 우리 같이 힘내자.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 약속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먹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새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했어요. 아내의 병원비로 빚도 좀 있었고요.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민석이와 지은이도 학원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되니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전 방학 때마다 학원에서 알바를 했어요. 여름방학엔 수영 강사, 겨울방학엔 스키장에서 강사 일을 했죠.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이 와도 자주 거절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에 우리 동창 모임하는데 나와라.
너 요즘 얼굴도 안 보이더라.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이번엔 좀 바빠서. 사실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웠던 거죠. 모임 나가면 회비도 내야 하고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에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제 옷도 구멍이 나면 꿰매서 입었어요. 새 옷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늘 필요한 것을 사주려고 했지만 저는 최대한 아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선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아빠, 옷 구멍 났어요. 새 옷 사세요. 아빠는 괜찮아.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옷이야. 좀 낡아도 편하거든. 너희만 잘 입으면 돼.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이 보여줬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어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정비공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엔 작은 정비소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죠. 아빠, 전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정비소 크게 키울게요. 그래,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야. 아빠가 응원한다. 둘째 민석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약대로 진학했고 약사 면허를 땄습니다. 졸업 후엔 대형 약국 체인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자기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 제가 드디어 약사가 됐어요. 이제 제가 아빠 모실게요. 아빠, 고생 끝났어요. 민석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막내 지은이는 엄마의 뜻을 이어 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지금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빠, 전 엄마처럼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하늘에서 지은이 보고 계실 거야. 너 정말 잘했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손주들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제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면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4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동창회였죠.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미경을 다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미경이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미경아, 나도 오랜만이야. 나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 그래, 나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 외롭더라. 혼자 사는 게. 그날 우린 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미경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죠. 진수 씨, 혼자 애들 셋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대단하세요. 미경 씨도 간호사로 평생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몇 달 후, 전 미경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둘 다 외롭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 우리 나이도 이제 많은데 남은 인생 함께 하면 안 될까요? 미경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함께 해요. 아이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아이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아빠,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아빠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이해해줘서.
그렇게 저는 58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미경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유진이라고 했어요. 35살이었고 강남에서 자란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르게 인사도 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조금 까칠해 보이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낯을 가려서 그런가 보다 했죠. 민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유진 씨가 어떤 사람이니? 아빠, 유진이는 똑 부러지고 당찬 사람이에요. 외동딸로 자라서 조금 까칠할 순 있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좋으면 됐지. 아빠가 응원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진이네 집안도 원래 부유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집안이 기울었다더군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맞선으로 우리 민준이를 만난 거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이는 결혼식 때도 좀 불만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유진아, 우리도 잘 부탁한다. 우리 민준이 잘 좀 돌봐주고. 처음엔 다 좋았어요. 명절 때 오면 바르게 인사도 하고 설거지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민준이 결혼하고 2년 후에 둘째 민석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 한지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단정하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교사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한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석 오빠 정말 좋아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석이와 비슷하게 전문직이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첫 만남부터 지혜는 정말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미경이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지혜야,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우리가 가족이잖니. 결혼식 날,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자녀분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뭉클했어요. 둘째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후에도 지혜는 변함없이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명절 전날에는 꼭 먼저 와서 미경이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이거 무겁잖아요. 지혜야,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미경이는 지혜를 정말 예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째는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큰며느리 유진이의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열등감이었습니다. 민준이네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았어요. 정비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했죠.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반면 민석이네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둘 다 전문직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죠. 지혜는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아이도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유진이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집에 올 때마다 민준이한테 돈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
동생네는 강남에 집도 사고 잘 사는데 당신은 정비소 하나로 뭘 그렇게 버는 거야? 유진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참아? 동선의 애들은 좋은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못 다니게 해? 명절이 되면 두 며느리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유진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지혜가 선물을 갖고 오면 더 그랬어요. 어느 설날이었어요. 지혜가 저와 미경이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건강보조제예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어머님, 이건 손목 보호대예요. 설거지 하실 때 쓰세요. 지혜야, 너 이런 것까지 준비하느라 수고했구나. 고맙다. 그때 유진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유진이는 끝내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비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명절에 혼자 고생했다고 제가 금팔찌를 선물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유진이가 그 사실을 알고는 난리가 났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왜 동서한테만 금팔찌를 줘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에요. 아버님은 맨날 동서만 편애하시잖아요. 민준이가 난처해하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동서한테 준 금팔찌 때문에 화가 났대요. 민준아, 지혜는 명절에 혼자서 어머니 도와주고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준 거야. 유진이는 언제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니? 그래도 유진이가 서운해하네요. 내 아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명절 때도 늦게 오면서 지혜하고 비교해봐라.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얼마 후 유진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저도 귀걸이 사주세요. 동서는 목걸이 받았잖아요. 유진아, 지혜한테 준 건 팔찌야. 그리고 내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전 큰며느리잖아요. 동서만 편애하시면 안 되죠. 편애가 아니야. 지혜는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니까 내가 고마워서 준 거야.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나도 니한테 잘해줄 거야. 유진이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토라진 거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어른인 사람이 왜 저렇게 유치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곧 터질 예정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미경이와 결혼한 지 꼭 5년이 되는 해였어요. 미경이가 아침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애들 불러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것도 좋지. 미경이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는 바로 좋다고 했어요.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제가 선물도 준비할게요. 막내 지은이도 부산에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꽃다발 사갈게요. 문제는 민준이네였어요. 미경이가 전화했을 때 유진이가 받았습니다. 유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가족들이 모이는데 너희도 와줄 수 있니? 아, 그날이요? 글쎄요. 저희가 그날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족 행사니까 한번 와줬으면 좋겠구나. 일단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그날 약속이 있다는데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민준아, 아버지 부탁이다. 가족이 다 모이는데 너희만 빠지면 안 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갈게요. 민준이가 유진이를 설득했는지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이는 기뻤어요. 여보, 애들이 다 온대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니 좋네요. 그래,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저는 좋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니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미경이는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왠지 모를 불안함이 들었어요. 유진이가 순순히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기우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결혼기념일 당일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 부부가 제일 먼저 왔어요. 손에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이거 선물이에요. 지혜야,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막내 지은이도 곧 도착했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어머니,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은아,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이런 날은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민준이네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민준이가 받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유진이가 준비를 좀 늦게 해서요. 지금 출발했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조심히 와라. 30분이 더 지나서야 민준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유진이는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빈손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서 앉아라. 유진이는 인사도 형식적으로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영 밝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그래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들 와요.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정말 가족 같아 좋네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와야죠. 저희가 감사하죠. 하지만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메뉴를 고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기념일인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꽃게 시켜도 될까요? 당연하지.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시켜야지. 지혜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당연하죠. 오늘은 어머님 날인데요. 꽃게 드셔야죠.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마음껏 드세요. 미경이는 기뻐하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꽃게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유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간장게장이나 시키세요. 분수에 맞게. 꽃게는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런 것까지 먹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거야? 미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지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오늘은 어머님 기념일인데 그런 말씀은. 동선은 상관없겠지. 동선에는 돈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전 그냥 집안 형편 생각해서 한 말인데요. 형편이 뭐가 어때서? 미경이가 결혼하고 5년 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명절 때마다 반찬해주고 손주들 돌봐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못 먹게. 분수가 뭔데? 그건 그렇지만은 무슨 그렇지만이야. 넌 미경이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있기나 해. 넌 우리를 언제 진심으로 대한 적이 있어?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연락도 안 하고 경조사도 안 오면서. 유진이는 적반하장으로 대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전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선에는 돈 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너희한테 줄 생각했던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네. 너희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 내 노후 자금 2억을 줄 생각이었어. 근데 이제 그 돈은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2억이요? 아버님, 그건.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준아, 너도 들어. 이 돈은 이제 안 준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다. 다들 돌아가거라.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지혜와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유진이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식당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미경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추석이 다가오던 날이었어요. 지혜는 명절 사흘 전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추석 전날 갈게요.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야, 그래도 내가 직장도 다니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연차 내고 갈게요. 반면 유진이는 추석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대요. 친정 먼저 갔다가 늦게 갈게요. 유진아, 명절인데 시댁에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요즘이 어느 시댄데요. 친정도 가야죠. 저녁 때쯤 갈게요. 결국 유진이는 저녁 먹고 나서야 왔어요. 그것도 빈손으로요. 지혜는 과일도 사오고 선물도 챙겨왔는데 말이죠. 일상적인 차이도 컸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에 반찬 갖다 드릴게요.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반면 유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였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고요. 유진아, 너희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유진이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미경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지혜는 미경이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어르신들께 좋다던데 드셔보세요. 지혜야, 이게 뭐니? 진주 목걸이에요. 건강하시라는 의미래요. 반면 유진이는 미경이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호칭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저기요, 그거 좀 주세요. 유진아,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아, 네, 어머니, 그거 주세요. 말투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죠. 미경이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미경이는 유진이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만했으니까요. 그런데 유진이의 질투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석이네가 새 차를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아버님, 저 이번에 BMW 샀어요. 약국이 잘 돼서 작은 사치를 부려봤어요. 오, 그래. 민석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중에 태워드릴게요. 그때 유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우린 언제 그런 차 사보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민석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아, 아니에요.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경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유진이가 요즘 심술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민석이네만 보면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봤어. 좀 지켜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환갑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조촐하게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죠. 미경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며칠 전부터 미리 연락해서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고, 실제로 전날 와서 함께 준비를 도왔어요. 선물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고맙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아빠가 정말 고맙다. 반면 유진이는 당일날 빈손으로 왔습니다.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인사도 대충 했어요. 아버님, 환갑 축하드려요. 유진아, 늦었네. 괜찮니? 네, 교통이 막혀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미경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꽃게탕까지요. 미경이는 제가 꽃게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게를 사왔습니다. 비싼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여보, 당신 꽃게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실컷 드세요. 고맙소, 여보.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줘서 내가 복 받았어. 모두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꽃게가 참 비싸 보이네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미경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좋은 거로 샀어. 얼마 정도 하던가요? 궁금해서요. 글쎄, 한 20만 원 정도?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만 원이나요? 와,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 한 달치인데요. 아버님, 어머님은 돈이 참 많으시네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말했어요. 언니, 오늘은 아버님 환갑이잖아요. 특별한 날인데 당연히 좋은 거 사야죠. 그건 그렇지만요.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희한테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불만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버님,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내 환갑날에 꽃게 값을 따지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이경이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어떡해?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환갑 선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뭘 도와주길 바라는데? 저희도 집 사고 싶어요. 전세 살기 너무 힘들어요. 민석이네는 아파트도 있는데 저희는 전세에 살잖아요. 그건 민석이가 열심히 벌어서 산 거야.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퇴직금도 있으시고 저축도 있으시잖아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님, 전 그냥 저희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차별. 민석이한테 내가 돈 준 적 없어. 민석이는 자기가 벌어서 샀어. 너희도 열심히 벌어서 사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그래도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참 실망스럽구나.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그 돈을 너희한테 줄 생각은 없어. 왜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맞아. 그런데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냐?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미경이한테 제대로 된 호칭도 안 쓰고, 민석이네랑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그런 내가 감히 내 돈을 달라고?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야. 돈을 받고 싶으면 먼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 그게 순서야.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말렸습니다. 유진아, 그만하자. 민석이와 지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먼저 갈게요. 민준이도 어쩔 수 없이 유진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혜가 미경이를 위로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맙구나, 지혜야. 아버님, 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언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형수님이 요즘 왜 저러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쉬자. 환갑잔치가 이렇게 되다니. 제 환갑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유진이가 정말 속상했나 봐요. 저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민준이가 걱정돼요. 나도 민준이가 걱정이야. 하지만 유진이의 태도는 바로 잡아야 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그날 너무 심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한테 정말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올랐고, 전세금도 올려야 하고요. 민준아, 아빠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유진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아버지, 유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미경이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고, 동생네랑 비교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이가 물었어요. 여보, 민준이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유진이가 변해야 해. 그 후로 한동안 민준이네와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전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형님네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겠지. 걱정하지 마.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언니가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힘들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상처받으셨잖아요. 괜찮아, 지혜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석이네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민석이와 지혜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기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결혼 5주년이에요. 기념으로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오, 그래. 벌써 5년이 됐구나. 축하한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도 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이의 핸드폰으로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아, 유진아, 무슨 일이니? 오늘 민석이네 결혼기념일이라고 들었어요. 거기 계세요? 응, 그래. 식사하고 있어. 그렇군요. 전 초대받지 못했네요. 역시 저는 가족이 아닌가 봐요. 유진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잘 드세요. 유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유진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자기만 빼고 다 모였다고. 그랬구나. 하지만 민석이네 결혼기념일인데 우리가 초대할 수는 없잖아. 민석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형수님한테도 연락했어야 했나요? 아니야. 내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부르면 돼. 유진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그 일로 유진이는 더욱 서운해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만 왕따 당한다고 느끼대요. 민준아, 왕따가 아니야. 유진이가 먼저 우리를 밀어낸 거야. 태도를 바꾸면 달라질 거야. 아버지,
제발 유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민준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유진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아버지, 민준아, 내가 아내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유진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도 평생 힘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싶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민석이와 지은이, 그리고 지혜가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아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런데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전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케이크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민준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유진이와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꼭 바로잡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많이 고민하고 있나 봐요. 응, 이제 곧 답을 찾겠지. 그로부터 2주 후, 민준이와 유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 왔니? 들어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고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렵고 동선에는 잘 사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못되게 굴었고 결혼기념일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미경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 진심입니다. 미경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아,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전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아빠가 용서할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2억은 아직 못 줘. 너희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유진이가 정말로 변하는지 아빠가 지켜볼 거야. 네, 아버님, 저희가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이도 유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유진아, 어머니도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아. 앞으로 잘해보자.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먼저 백화점 VIP 관리팀으로 취직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스스로 벌겠다고요. 아버님,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 학원비 낼게요. 민준 오빠한테만 부담 주지 않을게요. 유진아, 잘했다. 내가 일하면 민준이도 부담이 덜 되겠구나.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명절 이틀 전에 먼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유진아, 왔니? 그래, 같이 전 부치자. 명절 내내 미경이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친정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유진아,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어머니가 정말 기뻐. 가장 큰 변화는 미경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님, 제가 이거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 유진아, 어머니가 알려줄게.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예전 버릇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아빠도 봤어. 유진이가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유진이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아, 넌 좋은 남편이야. 아내를 바른 길로 이끌어줬으니까.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서로 노력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미경이도 이제는 편하게 웃습니다. 지난주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샀어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유진아,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어머니가 정말 기뻐.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거려. 그 모습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는 거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 때 저를 버티게 한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저를 지탱해 준 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같은 경우도 있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만드는 것도 가족이더군요. 유진이도 나름 힘들었을 겁니다. 강남에서 부유하게 자랐는데 집안이 기울고 시댁은 가난하고 동서는 잘 살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시달렸겠죠. 하지만 그게 잘못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 평생의 반려자였던 순이, 그리고 늦게나마 제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해 준 미경이까지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민준이, 민석이, 지은이,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다. 그리고 며느리들, 유진이와 지혜, 너희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궁금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많으시죠. 때로는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요.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때로는 통쾌한 가족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삶의 지혜와 감동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